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그 명암이 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37.6K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알트들이 좀 유난히 이 빨간 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코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요 차트부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요 세 번째 요 박스권에서 이제는 거의 상단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 기울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일봉상 이 저점을 계속 또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기세라면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이 또 새로운 이 연고점을 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또 높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5천만 원을 또다시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알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좀 짙은 초록색으로 지금 이 와중에 홀로 이 7% 상승을 보이는 요 바이낸스 코인이 있어요. 그럼 이 바이낸스 코인이 왜 홀로 이렇게 좀 독주를 할까?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기사를 보시면 오늘 새벽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미 법무부가 형사소송 종결 관련해서 바이낸스에 벌금을 40억 달러 부과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무부와 바이낸스가 좀 합의를 하려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만약 바이낸스가 40억 달러 지불에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 이는 암호화폐 업계 사상 최대 수준의 벌금액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 법무부 조치는 바이낸스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억 달러면 이게 지금 원화로 요거 보시는 것처럼 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또 금액이긴 한데, 그런데 이 바이낸스가 뭐 5조 원 정도면 뭐 물론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낼 금액이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낸스가 일단 이번 소송을 또 합의로 마무리를 한다면 또 세계 1위의 이 거래소가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으로서는 또 뭐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으로 지금 이 바이낸스 코인이 이렇게 지금 7% 이상 홀로 좀 독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 왜 다른 이런 알트 코인들은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의 SEC가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제 증권 중개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의 크라켄 거래소를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크라켄 거래소 역시 증권 코인을 판매를 했다라고 기소를 한 건데, 그럼 이번에 증권으로 지목한 코인이 무엇이냐,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크라켄을 기소했던 그 기소 문서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총 16개 코인이 에이다, 엑스 인피니티, 알고랜드, 아톰, 그러니까 코스모스, 칠리즈, 코티, 대시, 파일코인, 플로우, ICP, 디센트럴랜드,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오미세고, 샌드박스, 솔라나,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이런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을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또 이 크라켄 거래소마저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트코인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여기에 언급됐던 코인들은 이전에 언급됐던 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올해 4월 달에 또 이 SEC가 비트렉스를 기소를 했을 때 이때도 이 증권으로 지목했던 그 코인이 대시, 알고랜드, 오미세고가 있었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또 올해 6월 달에도 SEC가 이제 코인베이스까지 기소를 했었는데, 그때 또 증권으로 지목했던 그 코인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 에이다, 매틱, 그러니까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ICP, 니어 프로토콜, 보이저, 대시, 넥소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이런 코인들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요 알트코인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뭐 솔라나는 유난히 좀 더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솔라나는 최근에 워낙 많이 상승했던 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증권으로 지목이 됐던 요 RC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던 이런 코인들이 실제로는 좀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이 크라켄 거래소의 기소가 알트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어느 정도는 작용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꼭 이렇다기보다는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니까 알트코인 시총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요걸 보면 어제의 이 알트 시총의 움직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꽤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 비트로 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 하락하면서 이렇게 또 한때는 이 1조 3천억 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계속 또 일봉상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암호화폐 시총은 이제 1조 3,900억 달러니까 거의 1조 4천억 달러까지 연일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암호화폐 시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알트가 빠지고 있는 걸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기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이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흐름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요 미 증시를 또 체크를 해보면 어제 하루 동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걸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코인 관련 주식인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4%나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500달러를 넘기면서 또 새로운 연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이 코인베이스를 봐도 어제 하루 동안 4%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연고점을 찍으러 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관련주가 올랐다라는 것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을 했고,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 조금 넘는 상승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어제 하루 동안 거의 3% 가까이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13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뚫고 바닥을 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나왔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현 시점은 이제 지난 요 7월의 연고점까지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1%만 상승을 하면 새로운 연고점을 또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 S&P 500도 이것도 이제 S&P 500의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또 한때는 제가 늘 기준으로 삼았던 이 200일 이평선을 아래로 뚫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공포를 줬던 것이 한 달 전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반등을 하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1% 정도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지난 7월의 연고점을 새로 갱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이 달러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게 요 원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원을 그대로 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로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더 하락을 해가지고 이 원마저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3포인트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점점 달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만 유독 약세로 흐른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장세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알트들을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 앞으로 다가올 이 대세 불장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달성하는 그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또 하나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 사이클 패턴대로 따르면 이 빨간색 점이 이제 한 사이클당 그 최고점인데,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 따르면 다음에 비트코인 최고점은 대략적으로 한 2025년 기존에는 11월이었다가 이제는 또 이제 5월로 좀 앞당겨졌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분런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클 때는 이 고점부터 이 고점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월봉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49개월 동안, 그래서 일수로 하게 되면 1490일 동안 이 고점에서 이 고점까지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때의 사이클은 이때는 40개월 동안, 그래서 일수로는 120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2021년 그때의 대세 상승장인데,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때가 2021년 4월에 고점을 찍었을 때이고 이때가 2021년 11월에 고점을 찍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린 차트에서는 실질적으로 2021년 11월이 조금 더 고점을 찍긴 했지만 주기상 고점은 이때 4월로 체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개월이 걸렸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시작이 돼서 다가올 비트코인의 최고점까지는 이번에는 37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일수로는 1120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가 언제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4년 이후인데 정확하게는 또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부터 해서 37개월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37개월, 1120일 정도, 이렇게 37개월 1120일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시기가 2024년 5월, 그러니까 내년 반감기 전후로 해서 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반감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한 반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한 명의 분석가가 그냥 이럴 것이라는 또 하나의 의견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이 맞든 점점 우리가 바라는 이 대세 상승장은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급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하락에 절대 쫄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큰 부를 얻고 싶다라면 지금부터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할 그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한 방에 몰빵을 한다거나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하는 시기는 또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하락을 할 때마다, 특히 지금처럼 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분할로 접근을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꽤 좋은 이 매수 평단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